어느 한적한 동네의 경로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경로당의 회장 이태섭 씨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해서 제법 돈을 모았다고 자랑하곤 했죠. 회원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태섭 씨는 경로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회원들에게는 의뢰 이런 말을 했죠. 이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건 다 제가 신경 써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제 말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회원들은 태섭 씨의 이런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쉽게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또한 태섭 씨는 회원들의 개인적인 일에도 자주 간섭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으려 했죠. 김할머니는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죠? 검사 결과는 어땠어요?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던데 요즘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이런 식으로 회원들의 사생활까지 파악하려는 태섭 씨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꼈지만 감히 내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창규 씨라는 새로운 회원이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성격의 창규 씨는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박창규라고 합니다. 창규 씨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태섭 씨는 새로운 창규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무슨 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창규 씨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 왔고 시청에서 공무원 일을 했었습니다. 태섭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공무원 출신이라니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창규 씨는 경로당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회원들이 태섭 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죠. 태섭이 형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 글쎄, 지난번에도 돈 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작년에 돈 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물어보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게 태섭이 형이 자꾸 추가로 더 투자하라고 해. 그럼 빨리 결과가 나온다면서. 창규 씨는 이런 대화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창규 씨는 젊은 시절 시청 민원과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고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이었죠. 민원과에서 일할 때 이런 투자 관련 상담과 신고를 정말 많이 받았던 창규 씨는 회원들의 걱정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 씨는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 조금 보태주시면 몇 개월 후에 2배는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수익률을 보장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 돈 먼저 넣어서 확인해 봤거든요. 회원들 중 일부는 태섭 씨의 말을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500만 원, 1000만 원씩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더 큰 사업이 들어왔어요. 최소 500만 원은 투자해야 하고 많이 투자할수록 수익도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얼마 없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창규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원과 시절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10중 8구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확실하다, 2배로 불어난다, 빨리 결정하라는 식의 표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창규 씨는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던 중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태섭이라는 분 말씀이세요?
제 고향 친구가 몇 년 전에 그분한테 완전히 당했거든요. 미용사는 가위질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한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다 맡겼는데 몇 달 후에는 연락조차 안 됐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이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했었대요. 정말요? 그럼 피해가 꽤 컸겠네요. 네, 제 친구는 결국 노후 준비한 돈을 거의 다 날렸어요. 지금도 파트타임 일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럼 빨리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해요. 제 친구처럼 되시면 안 되잖아요. 창규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규 씨는 집에서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민원과에서 일할 때 비슷한 사건들을 정말 많이 접했었습니다. 투자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었고, 가해자들은 항상 확실하다, 빨리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먼저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할머니, 태섭 씨한테 돈 맡기신 건 어떻게 되어 가세요?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고. 그럼 지금까지 받으신 건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응, 처음에 한 달 후에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넘었어. 그런데 요즘 태섭이가 자꾸 더 큰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해서 고민이야. 추가 투자요? 응,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더 넣으면 기존 돈까지 합쳐서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서. 다음은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작년 가을에 500만 원을 맡겼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태섭이 형이 계속 더 투자하면 더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얼마나 더 투자하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300만 원 더 넣으라고 하더니 지금은 800만 원을 넣어야 한다고 해요. 그럼 기존 돈까지 합쳐서 1,500만 원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요? 박 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심해요. 작년에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1,2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1,200만 원이요? 네, 처음에 3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이렇게 계속 추가로 넣었어요. 태섭이 형이 조금만 더 넣으면 전체 돈이 다 나온다고 하거든요. 창규 씨는 여러 회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돈을 맡겼는데 아무도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태섭 씨는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수법이었습니다. 창규 씨는 민원과 시절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섭 씨가 창규 씨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요즘 다른 분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시던데 무슨 일이세요? 창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요. 하지만 태섭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태섭 씨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 혹시 동네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들으셨나요? 요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창규 씨는 태섭 씨의 탐색적인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로 경로당 분위기 안 좋아지면 곤란하잖아요. 태섭 씨의 말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도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창규 씨는 태섭 씨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창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와 회원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모든 회원들이 추가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창규 씨는 더 이상 혼자서만 고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투자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추가 투자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해요. 주변 분들께 절대 추가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가능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기록이요? 네, 언제 얼마를 투자했는지, 가해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연락은 언제 받았는지 등등 모든 걸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주변 분들께 조심하라고 알려드리시고 추가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상담을 받은 후 창규 씨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로당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창규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창규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섭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창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섭 씨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신 분들이 계신가요?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받으셨나요? 한 할머니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6개월째인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돈 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 추가로 더 투자하라고 해요. 태섭 씨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추가 투자는 더 빠른 결과를 위한 거예요. 선택사항이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창규 씨는 조심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섭 씨,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태섭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회원들의 시선이 모두 태섭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섭 씨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때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을 소개해 준 것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돈은 정말로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되고 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태섭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죠. 창규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투자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공무원 일을 해봐서 아는데 정식 투자라면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요. 태섭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사업하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그 사업하는 분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연락이 어려워요. 회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태섭 씨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고 변명으로만 가득했거든요. 총회 이후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맡긴 회원들은 각자 태섭 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태섭 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투자한 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한 달만 더 주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회원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피해를 당한 회원들은 창규 씨와 함께 소비자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또한 경찰서에도 정식으로 사기 신고를 접수했어요.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8명이 총 5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어요.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쓴 통장 정보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투자와 사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를 모으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섭 씨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몇 개월이 흐른 후 경찰 수사 결과 태섭 씨가 실제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태섭 씨는 돈의 대부분을 이미 사용한 상태여서 일부 회원들만 돈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서서히 평화로워졌지만 회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규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창규 씨는 집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도와야겠구나. 경로당 회원들은 이제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관련 기관에도 문의해본 후에 결정하자는 것이 새로운 원칙이 되었죠. 앞으로는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너무 좋은 조건이면 오히려 의심해보자. 그리고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회원들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작은 용기라도 내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적어도 더 나쁜 상황만은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